아우, 참 많이들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 당첨자가 3,000명이랍니다. 혹시 이 중에 10억짜리 당첨되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신 것 같네. 미국에는 우리보다 이 복권이 더 커요, 액수가. 그런데 매우 심심한 학자들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 자살, 이혼, 마약,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알거지, 파산,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갑자기 10억, 30억, 막 50억 이렇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의 큰 돈을 컨트롤할 만한, 가질 만한 아직 내공이 쌓여 있지 않은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허랑방탕, 흥청망청하다가 그렇게.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어요. 아주 고지식 하셔가지고 농토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공단으로 이 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땅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그러게 되니까 그때까지 오형제가 있는데 오형제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니까 오형제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불구 대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질 만한 내공이 쌓여야 돼요.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은 빙산이 위에 조금 나와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크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90%고 여기가 10%입니다. 이게 얼음의 비중이 0.9니까 90%는 가라앉고 나머지 10%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서 성공한 부분 또는 소득이라고 가정하면 요걸 크게 하려면요, 여기다가 뭔가 얹어가지고는 안 돼요. 요걸 크게 해주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신 말하면 내공은 전혀 이 사람이 이 큰 돈을 컨트롤할 만한 내공이 없는데 그만한 캐패시티가 안 되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그만한 어떤 이 사람의 폭이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만큼 돈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한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한꺼번에 복권 돈을 안 주고 연금으로 주겠어요. 다 주니까 자살, 이혼, 마약, 알코올 중독, 안 그러면 알거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래서 반드시 돈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으면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90% 이 내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한다?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통치자겠죠? 통치자 구제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따라서 우리의 경제적 자유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이 해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걸 점점 키우면 이게 점점 올라가서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재심합력입니다.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가지런할 제. 수신제가 할 때 그 제자예요. 수신제가는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네. 수신제가 할 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러니까 재심합력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심이니까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한다. 요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수신제가
자기 몸을 닦고, 그러면 자기 교양을 넓히고, 그리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집안의 질서가 잡히고, 가와만사성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집안을 가지런하게. 요 제가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이라든가 자기 라인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치국이 되고, 치국은 우리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 평천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요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할 제자. 요것이 이제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아주 핵심입니다. 나 혼자 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한다. 중국 속담에 갑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갈량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참모거든요. 장자방이라, 그 당시에 총나라 유비를 섬기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못난 갑파치 셋만 모이면 제갈량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헛소리 같은데요. 요즘 학자들은 그것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심 합력을 해서 반팽이가 성공한다는 게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프리카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큰 눈 하나보다 작은 눈 두 개가 더 낫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큰 눈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작은 눈 두 개 붙어 있는 게 거리 감각이라든가 균형 감각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중국 속담에 나무가 아무리 커도 혼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죠? 숲을 이루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문자 그대로 그물망입니다. 휴먼 네트워크는 인간 그물망이거든요. 이게 인간 그물망인데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은 그물코 하나에 불과한 거지 그물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물코 하나가 자기가 그물 전체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 성공한 예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잘하고 성적이 좋고 하는 것도 공부는 공부입니다. 근데 그건 공부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무슨 공부예요?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공부라는 개념은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부를 성리학에서 뭘 공부를 하냐면 아까 수신을 공부라고 그럽니다. 수신. 몸을 닦는 거예요. 몸을. 수신을 공부라고 그랬어요. 수신은 우리 몸은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고 요 육체가 있어요. 이 전체가 세 가지를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러면 머리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만, 이 머리 공부를 이건 이 쿨헤드, 냉철한 이성을 의미합니다. 뭐 판단력 기사들, 뭐 알아야 면장한다고, 뭘 알아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윤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 이것이 머리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는 이게 warm heart예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서 잘 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놈 한두 못 봤어요. 반드시 따뜻한 마음, 나 말고 내 파트너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에게 보람이 있고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굳은 결심, 간절함, 도덕성, 성실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신이 몸 공부의 일종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수신 앞에 네 가지 덕목이 더 있습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머리 공부,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수신이 나와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일부터 끊어야지. 근데 내일부터 끊는다고 놈 끊는 놈 한 놈 못 봤어. 왜?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내일부터는 내가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머리로도 알고 마음도 먹었는데 아이고 조금만 더 자고 내일부터 하자. 하나도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이게 습관인데요. 근면성인데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공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공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내가 애터미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걸 성공자들은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성공자들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없으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결코 성공 못한다. 이 12년 동안 연속 자동차 판매왕에 등극해서 기네스북에 연 12년간 올라간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말로 하면 마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책 뒷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암만 마케팅의 테크닉을 배워도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우리 고객, 나아가서는 나, 양쪽이 좋고, 왜냐하면 나는 좋은 차를 싸게 파니까, 그리고 AS를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차를 팔므로써 자동차 공장, GM이었어요. GM이 고용을 많이 늘리고 GM이 자동차를 많이 팔면 GM의 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실적이 좋으니까 거기 고용이 창출돼서 나는 내가 자동차를 파는 것은 내 고객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좋은 차를 싸게 팔고 에이스 다 해주고 많은 정보를 주고,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결국 연 12년을 기네스북에 올 정도로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책 뒷부분은 읽어도 소용없다 이거야. 무슨 테크닉 배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일즈맨은. 자, 그렇듯이 마음 공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를 다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공부, 요게 다져지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로 뛰게 돼 있어요. 아무런 결심이 없는데,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뛰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는데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걸 판단해 보시고, 이건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 회사 설립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인가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설립 자체가 합법적이라도 경영, 다시 말하면 사업 전개 방법이 합법적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따져봐야 돼요. 세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품질과 가격,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수익 구조, 보상 플랜,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진입비, 유지비, 추천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결국은 빚을 지게 돼 있어요. 베란다에 물건 쌓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니까 이런 걸 따져보시고, 아, 괜찮은 회사네 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물우물 하다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재심합력,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즉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마 다리의 붕괴라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1940년대 그 당시 미국이 채광국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토목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 타코마 브릿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개통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는 지진에도 견디고 초속 5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속 50m의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지은 다리가 초속 19m의 가벼운 바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워싱턴 주에 가면 워싱턴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 학자들이 어째서 무너졌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무너졌는지, 그 미풍에 왜 무너졌는지, 그걸 연구하다가 결국 아까쯤에 그 공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는요,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이 작용하면 진폭이 무한대로 커지면서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여러 사업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재심 합력을 하면요, 그 힘이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무한대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왜 반팽이들이 성공하는가 하는 것은 이 타코마 다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미풍 같은 적은 힘이지만은 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 힘이 무한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서울 테크노마트인데요.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서울 테크노마트가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야단을 했는데 공학자들이 왜 흔들렸는지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공학자들이 지금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2층에 이런 헬스클럽이 있는데 새로 강사가 부임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태보를 했답니다. 태권도 권투 이런 거 있죠?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힘이 점점 가해지는 거예요. 가해지는데 흔들리기는 어디서 흔들렸냐면 30층에서 흔들렸어요. 여기 바닥에서 구르는 태보의 진동수가 30층 진동수하고 같았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흔들린 거예요. 이와 같이 재심 합력, 같은 목소리로 힘을 합하는 건요,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자신도 모르는 파워를 가져와요. 자, 그래서 이 사업에서 공명을 해야 돼요. 공명. 같은 목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같은 목소리로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생각을 하고 회사의 방침을 알고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 파트너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그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공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공명을 해야 되는데 공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오는 겁니다. 시스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혼자 살려 하면 죽는다. 요게 인도 수도자가 요 히말라야를 넘으면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불교가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 인도 수도자가 이 히말라야 중국의 어떤 뭔가 전파하게 히말라야를 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고 있어. 그래서 같이 간 동료에게 저 사람이 가만 놔두면 얼어 죽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세.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간 동료가 아니 우리도 얼어 죽을 판인데 얼어 죽을 놈은 내버려 두고 그냥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그럼 앞에 휙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얼어 죽게 생긴 이 나그네를 들쳐 업고 갔단 말이에요. 들쳐 업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놈이 얼어 죽어 있어. 혼자 행 간 놈이 얼어 죽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들쳐 업고 간 사람은 돌이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또 끙끙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혼자 휙 가다가 얼어 죽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려 하면 죽는다. 혼자 살려 하면 죽는다. 자, 다음 이건 뭐예요? 박쥐죠. 근데 이게 흡혈박쥐입니다. 지구상에 박쥐가 많은데 주로 어떤 나무의 진액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사는데 또 벌레라든가 요놈은 피를 먹어야 사는 흡혈박쥐예요. 우리가 가장 아주 싫어하는 박쥐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저녁에 날아가가지고 피를 먹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매일 큰 동물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박쥐들이. 동물도 가만히 있습니까?
피 빨아먹으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가서 피를 빨아먹고 귀가하는 박쥐는 얼마가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나머지는 다 살아있느냐? 피를 빨아먹은 놈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웃의 피를 토해줘요. 다시 나눠 먹어. 왜냐하면 자기도 꼭 피를 먹고 오라는 법이 없어요. 언젠가는 못 먹고 오면은 옆에 놈이 먹고 온 놈이 또 나눠줘요. 이게 흡혈박쥐의 피 나눠 먹기.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 흡혈박쥐가 이렇게 피 나눠 먹는 전통이 없었다면 이것은 아마 멸종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멸종. 피를 먹고 오는 박쥐가 몇 마리 안 된답니다. 그놈이 먹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는가 봤더니 우선 한 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친인척끼리 나눠 먹는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끼리 또 나눠 먹는데요.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혼자만 먹으려다가 철창에 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 이것은 철창에 갇힌 뱀인데 김종학이라는 사람이 쓴 그림 일기에 이 말이 들어있었어요. 어디 강원도 산골에 사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아직 날지도 못하는 아기 새가 마당에 떨어져 있어. 그럼 가만 놔두면 죽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미새가 와서 먹이를 먹여주도록 이런 새장을 만들어가지고 마당에다 놔뒀어요. 마당에 놔두고 점심을 먹고 왔더니 새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는데 이 안에 어떤 놈이 들어가 있냐면 이 뱀이 들어가 있어. 뱀이 들어가가지고 이 새를 통째로 삼켜가지고 폐가 불러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철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래요. 몽땅 쳐자시고는 철창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걸려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성공은 과학입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제가 이 사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강남의 모 은행의 재테크 담당자로 일하는 그 은행 차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 자네는 말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강남 지점에서 근무하니까 참 근무하기 좋겠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래. 강남 지점에 근무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강남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 주식이라든가 경제 흐름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쫓겨난다 이게. 근데 말을 듣는 놈이 없다 이게. 그러면서 죽어라고 거기서 부동산, 주식, 경제 흐름, 경제 정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못하고 컨설팅을 못하면 그 많은 돈 가진 사람이 다른 은행으로 가버린다 이거야. 다른 은행으로.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강남 사람들이 부자로 된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있더라. 아무렇게나 그렇게 투기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다. 투기도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투기도 상투 잡은 사람은 다 깡통 차요. 그렇죠? 앞서서 정보를 수집하고 발품을 팔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 과학이 무슨 과학이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하기 싫은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공부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과 결의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도전정신 요게 있으면은 자연히 사업을 하면서 회사는 어떤지 제품은 어떤지 마케팅 프로그램은 어떤지 이런 걸 머리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가장 공부의 핵심 부자는 과학인데요. 그 과학은 다른 게 아니고 공부입니다. 몸으로 뛰는 그런 몸 공부. 세 가지만 하시면은 아마 3년 이내에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1,000택, 2,000택 이쪽에 젊은 분은 한 5,000택 되실 것 같고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